세계적인 군사언론 매체 제인스에서 중국이 백령도를 습격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와 대한민국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은 해군 전력을 급속도로 강화하면서 침략 야욕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은 2021년 한 해에만 한 개 전단을 편성할 수 있는 수십 척의 군함을 건조해 공격적으로 군비를 증강시키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 해병대에 해당하는 해군 육전대를 엄청난 규모로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대만과의 전쟁 좀비라는 명분으로 해군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만 점령이라는 명분보다 훨씬 많은 육전대를 양성하고 있어 주변국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군 전문가들에 따르면 중국이 육전대 전투력을 증강시켜 한반도를 자신들의 세력 아래 두기 위해 공격을 시도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중국 육전대의 움직임을 감시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특히 서해 지역 감시 분야에서 많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해상 감시 레이더는 사용 연한을 초과해 장비가 노후화되었고 수중에서는 잠수함을 감시할 수단이 없어 중국 해군의 움직임을 감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시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서해 지역 감시 능력 강화를 위한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 발표 내용 때문에 중국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해상 감시 레이더의 성능이 크게 향상돼 서해에 있는 중국 항구를 전부 감시 가능하고 바닷속에 감시 장치를 설치해 해저에 있는 중국 잠수함의 활동까지 전부 감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분노한 중국은 한국의 레이더 성능을 보고 국권 침해라고 격분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한국의 감시 체계는 어떤 성능을 가졌길래 중국이 이렇게 발작하는 걸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해상 감시 레이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작년 12월 9일 해상감시 레이더 2의 개발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2025년부터 모든 해양감시 기지에 있는 해상 레이더를 교체하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인데요. 해상감시 레이더 2는 순수 국내 기술력으로 만들어져 남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국산 기술이기 때문에 예산을 크게 감축할 수 있고 무엇보다 기존의 해상감시 레이더보다 성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주요 성능을 살펴보면 우선 탐지거리가 더 길어졌고 인접한 표적을 분리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1.5배 커졌습니다. 추적 능력은 동시에 추적 가능한 표적 개수가 이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나 한 번에 더 많은 표적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이 운영하고 있는 GPS-100 해상감시 레이더는 1980년도에 초도 배치돼 34년째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경악할 것은 GPS-100의 내구 연한은 20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내구 연한을 한참이나 초과했다는 것인데요. 게다가 지속적으로 교체해야 하는 아날로그 방식의 송신 소자로 인해 빈번하게 고장이 났고 고장나더라도 부품이 단종돼서 수리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국방위원회 조사 결과 2018년부터 한 달에 한 번꼴로 고장나고 수리에는 약 3일이 걸려 감시 공백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는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2019년에는 북한 목선의 침입을 허용하는 등 경계 실패로 이어져 국민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국민 여론이 해상감시 레이더를 대체할 신형 레이더를 신속히 배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고성능의 해상감시 레이더를 신속히 투입해야 북한의 해상 침투와 중국의 해상 강습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2011년 한 해에만 22척의 배를 건조해서 주변 국가들에 대한 위협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육전대의 성장세가 눈에 띄는데요. 1980년 6,000명의 병력으로 시작한 육전대는 2017년 남중국해에서 마차를 시작으로 12,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전투력을 증강시켜 현재는 5만이 넘는 대규모의 병력을 확보하고 있고 최대 10만 명까지 병력을 증가시켜 아시아를 점령하려는 야욕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10만 명의 육전대는 우리 해병대의 4배나 큰 엄청난 전력입니다. 특히 단순히 육전대 규모를 키우는 데 만족하지 않고 육전대를 수송할 강습 상륙함 전력을 확장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건조한 지 10년을 간 넘긴 071형의 대형 상륙함이 있음에도 075형 대형 강습 상륙함을 추가로 건조했습니다. 075형 강습 상륙함은 만재 배수량 4만 톤에 육전대 1000명을 수송 가능한 대형 강습 상륙함으로 미국의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과 맞먹는 크기입니다. 중국은 2021년에만 075형 강습 상륙함을 2척 건조해 육전대를 통한 강습 능력을 키웠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075형도 부족하다며 076형 강습 상륙함을 계획해 총 6척 건조를 목표로 하는 등 상륙 전력 확충에 혈안입니다. 그 외에도 전차 수송용 LST선 등 다양한 상륙정을 가지고 있어 수만의 병력을 순식간에 수송할 능력을 가지고
가지게 될 예정인데요. 군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 상륙 전력을 이용해 대만뿐 아니라 한국을 침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유사시 중국의 육전대가 백령도를 비롯한 서해 도서 지역을 빠른 속도로 점령하는 무력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북한 정권 붕괴와 같은 북한의 급변 사태를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일각에서는 산동반도에 있는 해군 육전대 2개 여단을 신속히 투입시켜 남포항에 상륙하고 평양을 점령하고 평양의 통제권을 확보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그런데 중국이 남포항으로 진격하기 위해서는 거쳐야만 하는 남한의 관문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백령도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백령도에 주둔 중인 해병대는 언제든지 자신을 위협할 수 있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인데요. 그래서 중국은 남포항을 자신들의 손에 넣기 위해 반드시 백령도를 공격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산둥반도에서 백령도까지는 약 34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중국의 07호형 강습 상륙함이 육전대를 싣고 진격한다면 약 8시간이면 백령도를 공격 가능한데요. 그런데 중국 육전대의 해상 강습 위협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도 그에 비해 우리는 백령도를 지킬 감시 정찰 체계가 너무 부족합니다. 또 백령도뿐만이 아니라 서해 전반의 감시 정찰 역량이 크게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서해가 많이 취약한 이유는 남해에 걸쳐 있는 음향 감시 체계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음향 감시 체계는 1950년대 소련의 잠수함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해제에 설치한 음향 탐지기입니다. 미국은 음향 감시 체계를 부산 앞바다에서부터 일본,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를 연결하는 해저 케이블을 설치했습니다. 이 음향 감시 체계는 그물망 같이 설치해 PC 홍라인이라고도 불렸는데요. 과거에는 소련의 핵잠수함 활동을 견제하는 역할을 했고 현재는 중국의 핵잠수함을 탐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2018년 중국의 상급 핵잠수함은 일본 오키나와 근처 해역을 부상하지 않고 몰래 잠행했지만 얼마 못 가 자위대 추격을 받아 부상한 적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때 일본이 중국의 핵잠을 탐지한 것이 소수수 덕분일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뛰어난 소수수가 서해에는 없습니다. 우선 미국이 소수수를 서해에 설치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독으로 설치하려 했으나 하루에도 수백 척씩 이동하는 중국 상선들과 서해 거센 조류로 인한 잡음 때문에 소수수를 설치해도 제대로 된 탐지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는 궁여지책으로 해양감시 레이더에 의한 감시를 강화했지만 이마저도 해양감시 레이더의 수명에 한계가 다가와 감시체계에 금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2025년이면 이 같은 문제는 완전히 해소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개발될 해양감시 레이더2가 배치되면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요. 해양감시 레이더2는 기본 성능 향상 외에도 보안 성능이 눈에 띄게 증가해 복수의 주파수 채널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의 주파수 간섭과 전파 공격에 대한 대응 능력이 강화됐습니다. 전자전 ECM과 대전자전 ECCM에 대응할 수 있고 또 매번 바꿔줘야 했던 아날로그 방식의 송신 소자가 디지털식 반도체 소자로 바뀌면서 유지 보수가 간편해지고 운용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장점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태풍, 강풍과 같은 악천후가 발생할 때마다 먹통이 됐던 구형 레이더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해상 감시 레이더 2에서는 안테나 외부에 보호 덮개를 씌웠는데요. 이를 레이돔이라고 부릅니다. 이 덕에 해상 감시 레이더 2는 악천후에도 중단 없이 지속적인 감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감시 레이더의 성능이 좋더라도 수중에서 침투하는 적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 해군도 이를 잘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의 지형에 딱 맞는 아주 강력한 수중음향 감시 체계를 개발했습니다. 항만 감시 체계 HUSS가 바로 그것인데요. 항만 감시 체계는 항만에서 접근하는 물체를 효과적으로 식별하기 위해 개발된 체계입니다. 수중으로 침투하는 잠수함과 잠수정을 상대하기 위해 총 3단계의 감시망을 촘촘하게 설치해 항구 시설의 방어 능력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감시망을 하나씩 살펴보면 1단계 외곽 감시는 항만 외곽에서 활동하는 적 잠수함을 원거리에서 탐지하기 위해서 운용됩니다. 이를 위해 항만 외곽 해저에 선배열 센서를 매설하고 수상과 수중의 표적을 구분하기 위해서 해상 감시 레이더와 병행해서 운용됩니다. 한마디로 해저의 우리 영해를 지킬 방어선을 설정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아무래도 한 개의 방어선으로는 빠르게 돌파하는 적을 다 걸러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존재하는 것이 2단계 수로 감시
감시입니다. 외곽 감시를 돌파하거나 연안으로 접근하는 적을 감시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 연안에 있는 적의 잠수함과 소형 잠수정을 탐지하는데요. 수로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자기음향 복합 센서가 해상 감시 레이더와 연동해 아주 강력한 연계망을 구성합니다. 만약 이조차도 뚫는 적이 있다면 마지막 3단계에서 걸러지게 되는데요. 3단계 내양 감시는 적외선 탐지 장비와 해저에 능동음파 탐지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데요. 두 장비 모두 탐지 거리는 짧지만 탐지 정확도가 매우 높아 항만에서 감시가 용이한 최적 지점에 조밀하게 설치한다면 그 어떤 위협이라도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감시 체계를 만드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높은 수압을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을 가져야 하는데요. 그래서 한국 연구진들은 높은 수압에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센서를 설계해 체계의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항구의 특성에 맞도록 해양 환경을 분석하고 지질 특성을 조사해 최적의 감시 장소를 선정해서 설치했는데요. 이런 지역 맞춤 감시 체계는 특히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구불구불한 해안선을 가지고 있는 서해 자연 환경에 알맞은 감시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계획이 모두 완료되면 수상과 수중을 가리지 않는 감시 체계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해상 감시 레이더 2가 중국의 상륙함과 상륙정들을 감시한다면 항만 감시 체계는 수중에서 침투하는 중국의 잠수함과 잠수정을 수색해서 중국의 도발을 막는 역할 분담이 완성됩니다. 따라서 이 체계를 서해안 전반으로 확장한다면 우리의 수상, 수중 감시 정찰 능력은 비약적으로 향상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청자님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은 의견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